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칠순이 넘은 김순덕 할머니는 고속도로 휴게소 벤치에 앉아 며느리 영희의 말을 들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아들 성호는 이미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잠깐만요. 10분이면 돌아올게요. 영희가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80년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통장, 도장,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성호야, 얘가 어디 갔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차장을 바라보니 아들의 차는 이미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영희는 없었다. 매점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다. 할머니, 혹시 가족이 먼저 가신 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매점 아저씨의 말에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빗소리만이 휴게소를 가득 채웠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거예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갈 곳이 없었다. 아들 집은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아무데나. 아니, 서울로 가주세요. 서울 어디요? 종로. 종로 3 가요. 할머니가 젊은 시절 살던 동네였다. 그곳에 아직 친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변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버려질 줄은 몰랐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종로 3가에 내린 할머니는 낯선 풍경에 당황했다. 기억 속의 그 동네가 아니었다. 높은 건물들과 네온 사인, 그리고 알아볼 수 없이 변해버린 골목들. 그래도 할머니는 걸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순덕아? 김순덕 맞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낡은 아파트 앞 슈퍼마켓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미경이. 미경이구나. 박미경. 60년 전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친구였다.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 순덕아.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넌 여기 왜?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들이 자신을 휴게소에 버리고 갔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막막한지. 미경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순덕아, 우리 집에 가자. 혼자 사는데 심심했어. 같이 살면 되잖아.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이의 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궁전 같았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 순덕아, 나도 외로웠어.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외국 나가 있고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 두 할머니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60년간의 이야기들을, 젊은 시절의 추억들, 자식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들. 미경아, 나 결심했어. 뭘? 집과 땅 팔 거야.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 돈으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순덕아. 그리고 연락처도 다 바꿀 거야. 아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을 거야. 나를 그렇게 버린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며칠 후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집과 땅을 파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가족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집이에요. 할머니는 단호했다. 동시에 핸드폰 번호도 바꿨다. 60년을 함께 산 그 집에서의 모든 추억들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한편 아들 성호는 집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이나 한번 해봐요. 뭘? 알아서 잘 지내고 있겠지. 어차피 연락 오면 그때 생각하면 돼. 며느리 영희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시어머니 없는 생활이 편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성호야, 어머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한 달이 넘었는데. 아들은 그제서야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폰을 왜 안 받지? 성호는 그제야 어머니를 찾았고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다. 실종 신고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신다고요? 한 달 전부터요.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성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휴게소에 버리고 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한 달 전에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시간 할머니는 미경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집이 팔린 돈으로 미경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다. 순덕이네 추억 카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었다. 순덕 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은 나이에도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 카페에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자식들에게 소외받는 분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 저도 남편 죽고 아들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순떡 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성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할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어디로 가셨을까요? 혹시 영희도 불안해했다. 설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실 거야. 하지만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났다.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성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깨달았다. 내가 어머니를 버렸구나.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비오는 휴게소에서 혼자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성우의 회사 동료가 우연한 이야기를 했다. 야, 너희 집 근처에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던데. 거기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셔. 순덕이네 추억 카페라고 하던가. 순덕? 성우의 심장이 뛰었다. 그 할머니 성함이 뭐라고 하던가. 김순덕인가? 그런 것 같던데. 왜? 성우는 그 즉시 카페를 찾아갔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할머니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모르는 분이신데요? 어머니, 저예요. 성우예요. 아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제발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일을.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성우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휴게소에서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거 정말 잘못했어요.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 그 일요? 그 일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고맙죠. 할머니가 미경이의 손을 잡았다. 이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미경이가 절 버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사정이요? 그럼 저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어났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세요? 제 집, 제 친구들, 제 자유.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들과 함께 살았는데 힘들어지니까 저를 버린 거예요?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계시면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그만해요. 할머니가 소리쳤다. 돈 얘기는 그만해요. 저는 당신들에게 짐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들어줄게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다. 저는 이제 행복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절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돈도 충분해요. 제 땅을 팔아서요. 땅을 팔았다고요? 네. 당신들 주려고 했던 그 땅을요. 이제 제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예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 땅은 자신이 상속받을 줄 알았던 땅이었다. 어머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피가 진했으면 끝까지 함께 했어야죠. 미경이가 할머니 옆에 섰다. 순떡 언니 괜찮아요? 고마워, 미경아. 할머니가 카페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카페에 있던 어르신들이 할머니 주변으로 모였다. 우리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요. 아플 때 간병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줘요. 이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성우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들과는 할 얘기가 없어요. 성우는 카페를 나왔지만 차마 집에 갈 수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어머니, 자신의 학비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시던 어머니, 자신이 결혼할 때 모든 것을 해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자신은 짐이라고 생각했다.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핸드폰에 저장된 할머니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물론 연결되지 않았다. 아, 정말.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집에 돌아온 성우는 영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어머님을 찾았어.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영희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이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오히려 행복해 보이셨어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카페도 운영하시고. 영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실 시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 여보, 제가 어머님께 사과드릴게요. 영희야.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제가 사과해야 해요. 다음 날 영희가 혼자 카페를 찾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면서도 저는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몇 주 후 할머니의 손자 민수와 손녀 지영이 카페를 찾아왔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았다. 민수야, 지영아.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아빠가 알려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리 아들 며느리가 미워도 손자 손녀는 사랑스러웠다. 할머니, 왜 연락 안 해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그리워요. 아이들의 순진한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다시 집에 오실 수 없어요?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카페에서 만든 쿠키를 먹이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었다. 민수야, 지영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무슨 약속이요? 할머니는 너희들을 계속 사랑할 거야. 하지만 아빠 엄마와는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 놀러와. 알겠지? 네.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줬다. 그날 이후 성우는 달라졌다. 매주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할머니를 멀리서 바라봤다. 직접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너 정말 그랬어?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응.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성우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다. 1년이 더 지났다. 할머니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고 젊은 사람들도 구경을 오곤 했다. 순떡 언니, 이제 우리도 유명 인사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했다. 카페에서 요리 교실도 열고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만들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할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할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성우와 마주쳤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정기검진 받았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과는 어떠셨어요?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성우에게는 큰 의미였다. 할머니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다.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6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다. 미경아, 나 오늘 성우 만났어. 어머, 그래?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어. 그냥 안부 물어보고. 언니 마음은 어때?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글쎄,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넘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미경이가 연락을 했고 성우 가족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목을 다쳤다. 깁스를 해야 했다. 할머니, 아파요? 손자, 손녀들이 걱정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봤다. 안 아파.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다. 어머님, 저희가 간병해 드릴게요. 영희가 제안했다. 아니에요. 미경이가 있어요. 미경 이모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저희가 교대로 도와드릴게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거절하려 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이 불편했다. 그럼 며칠만 성우와 영희는 교대로 할머니를 돌봤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영희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드렸다.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성우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 예전에 저 어릴 때 이런 식으로 간병해 주셨죠? 기억나니? 네. 제가 맹장 수술 받았을 때 두 사람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 키우시느라.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 그 시절이 떠올랐다.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키우는 게 내 전부였어. 너만 잘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때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시던 거 기억나요? 저 몰래 우시던 것도.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알고 있었구나? 네. 문틈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는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하지만 너만 보면 힘이 났어. 민수와 지영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할머니 때문에 학교도 일찍 끝나고 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할머니는 웃음을 되찾았다. 우리 민수, 지영이.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도 찾아와 주니까 고마워. 당연하죠.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잖아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지영이가 100점을? 어머,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할머니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야, 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짐이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분이셨는데. 할머니도 눈물이 났다. 저는 어머니를 버린 나쁜 아들이에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성우야. 하지만 어머니,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매일 밤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뤄요. 할머니가 성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만 울어. 성우야, 엄마도 미안해. 할머니가 말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너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렸나 봐.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한 건 저희예요. 아니야. 서로 배려가 부족했어. 나도 너희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성우야, 그날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하자. 어머니. 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해. 약속해.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할머니의 손목이 나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어머님, 이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이네로 돌아가야지. 거기가 내 집이야. 어머님,
혹시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희야, 정말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어머님을 가족으로, 어른으로 모실게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길이 있어. 어머니, 이해해요. 성우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찾으신 새로운 삶을 응원할게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자주 만나요. 영희도 동의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민수, 지영이도 할머니 자주 보러 갈 수 있죠? 당연하지. 할머니 카페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이들이 신나게 말했다. 할머니는 카페로 돌아갔다. 미경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언니, 어떻게 됐어? 글쎄,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도 다행이네. 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부모 자식이 아니라 어른과 어른으로. 할머니는 성우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손자, 손녀들은 더 자주 카페에 놀러 왔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영희가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오, 그래. 뭘 만들었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요. 식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물들과 생선구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고마워. 정성이 느껴진다. 어머님,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내 집이 있어.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게 좋겠어. 한편 할머니의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젊은 사람들도 할머니를 만나러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보세요. 할머니의 말에 많은 노인분들이 용기를 얻었다. 1년이 지났다. 성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도 가족에 대한 생각도 변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까? 영희의 부모님 이야기였다. 갑자기 왜? 어머님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도 언젠가 늙잖아. 그때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게 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아이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지. 민수야, 지영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어떨까? 좋아요. 할머니들이 많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성우가 할머니께 상의했다. 어머니, 영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서로 배려해야 해. 나이 든 사람은 고집이 세지.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할머니의 조언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해. 절대 피하지 말고.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그런데 미경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미경아, 괜찮아? 병원에서 할머니가 미경이의 손을 잡았다. 순덕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바보야. 내가 먼저 가면 너 혼자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경이는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다.
카페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 미경아, 카페는 일단 문 닫자. 순덕아, 미안해. 뭔 소리야. 내 건강이 더 중요해. 할머니는 미경이를 돌보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둘이서 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순덕 언니 혹시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제안했다. 저희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거기는 좋은 곳이에요.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다. 요양원에 가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었다. 성우야, 엄마가 상의할 게 있어. 할머니가 성우를 불렀다. 네, 어머니. 미경이가 아프니까 카페도 문 닫게 됐고 혹시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성우가 깜짝 놀랐다. 성우야, 고마워. 하지만 우리 이미 한 번 실패했잖아. 어머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정말로요.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실버타운이었다. 여기는 어때, 미경아? 좋은 것 같아. 우리 또래 사람들도 많고.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성우야, 엄마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 여기도 좋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잖아. 성우는 아쉬웠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순떡 언니,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그러게. 카페는 아쉽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할머니는 여기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요리 강습을 여는 것이었다. 할머니들, 오늘은 김치찜을 만들어 볼까요? 순덕 언니가 하는 김치찜이 제일 맛있어요. 성우 가족은 매주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요리 강습했어. 민수지영아, 할머니가 만든 쿠키 먹어봐. 와, 맛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했다. 어머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좋아.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수와 지영이도 많이 컸다. 할머니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지영이가? 네. 할머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왜? 할머니 덕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거든요. 3년이 흘렀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도왔다. 순덕 언니 덕분에 우리 실버타운이 정말 활기찬 곳이 됐어요. 그러게요. 언니가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재미있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다. 성우도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회사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영희도 많이 변했다.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여보,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 어머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영희는 실버타운에 갈 때마다 할머니께 더욱 정성을 다했다. 어머님, 이거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고마워. 김치가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어머니 생일상은 어떻게 준비할까? 실버타운에서 하면 어떨까? 할머니 친구분들도 함께 하시고
좋은 생각이네. 온 가족이 실버타운으로 갔다. 할머니의 친구들도 모두 모였다. 순떡 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민수와 지영이가 준비한 편지를 읽어줬다. 할머니께. 할머니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시작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다. 3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가족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 성우가 눈시울을 붉혔다. 성우야, 영희야, 그리고 민수 지영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할머니와 성우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성우야, 상처도 약이 될 수 있어. 우리 둘 다 그 일을 통해 배웠잖아. 할머니가 성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네, 어머니.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약속해. 약속드려요. 5년이 더 지났다. 할머니는 85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실버타운에서는 할머니를 순떡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요리는 물론이고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할머니의 인기는 대단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들과 한번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할머니의 조언은 항상 지혜로웠다. 성우는 이제 부장이 되었다. 회사에서 효자사원으로 유명했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절대 빼먹지 않는 일정이었다. 영희도 시어머니와 완전히 화해했다. 이제는 진짜 딸처럼 할머니를 대했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지영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두 아이 모두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멋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 후반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어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뭘?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비 오는 휴게소에서의 절망적인 순간이 결국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할머니는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내 인생 나쁘지 않았어.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